부준모 동지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 공공성으로 전환의 비전을 그리자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긴 한데요. 여러 가지 발제문 있고 드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대안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용어로서 가다듬어지고 확산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여전한 생명력이 있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이야기되는구나 하는 점이 이번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기후정의 동맹에서도 다음 주 토요일 7월 5일에 기후정의 포럼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엮고 또 교차시키면서 함께 대안을 이제 좀 그려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제문도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하게 공부를 해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동감되는 바가 많았고요. 특히 이제 공공성 운동을 모두의 삶의 필요가 충족되는 질서를 가질 권리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공공성이나 공공성 운동을 얘기하는 것과는 이제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을 주목한다고 보여지는데 좀 구체적인 이 연대성을 창출하는 실천이라고 할지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더 부각하는 정의인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술과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커먼즈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공공성 논의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맡았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익하고 여러 이제 자극과 도움을 얻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제 사회 공공성 운동이 추구하고 또 얘기하고자 했던 초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이런 그 국가의 민주화 그리고 이제 권리의 탈환 그리고 이제 대안적인 사회 이제 창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 다시 되살리고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현재 정세에 맞게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공공성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담보한다기보다는 사회 공공성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영어권 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도 사실 공공성 하면 영어로 번역할 용어가 없다.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완전 1대1 대응하는 번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불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세계의 하여튼 제가 아는 어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유사한 가치와 지향들을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어권에서는 민주적 공공소유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고 또 보편적 기본 서비스도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전환의 공공적 경로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의식의 다른 개념과 역사에 기반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독일어에도 필수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것이 재공명화 운동과 연결되면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작업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 했는데 거기 이제 독일 출신의 활동가이자 그 학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회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독일의 이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 같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신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전환이 시급해지는 과제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생존의 집단적 권리를 쟁취하고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해 와서 유사한 문제의식과 흐름이 세계적으로도 진보 진영과 좌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조란 맘단이 맞나요? 그 뉴욕 그 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우파 보수적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30대 초반에 민족 사회주의 무슬림인 사람이 어쨌든 경선에서 이겼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의 캠페인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뉴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이제 선거 캠페인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임대료 동결,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상 버스, 그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식료품 가게,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핵심적인 어떤 선거의 슬로건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뉴욕, 저렴한 뉴욕시였습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얘기하는 공공성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대중적이고 집약적으로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공공성을 얘기하면 뭐 공적 소유만 보장되면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현상 유지거나 이제 국가에 기대를 걸거나 공공기관의 보수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공공성이란 것은 복합적인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 노조 네트워크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개념하면서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구성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이제 앞에 거 빼고 탈환과 재구성 이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적인 에너지 이제 정책과 담론에 대한 저항, 빼앗기고 민영화된 에너지 기관과 권리에 대한 탈환, 그리고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재구성,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이제 핵심적으로 했고, 이건 이제 당연히 단계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것을 이제 이론적 일관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동시적 과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내세우고 투쟁할 것인가는 다양한 이제 정세와 운동의 계기 속에서 판단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 빠질 수 없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발제문 내용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서구에서 확보된 공공성이나 공공 서비스는 계급 투쟁이나 아니면 이 민족적 쟁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에서는 독재 국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들을 관리 포섭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서구적 의미의 공공성이나 사회 일권이 한국에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성립한 적이 없거나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비스마르크가 사회복지를 도입하고 했던 과정들, 한국에서 독재 정권이 도입하고 했지만 그 민중들의 어떤 작은 저항, 그다음 뭐 폭동이라고 얘기되었던 어떤 그런 사건들, 노동운동과 빈민운동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물론 이제 자본 축적을 위한 도구로서 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공 서비스 인프라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건설되고 확장된 것은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 공공성과 가려는 가장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전기, 가스, 수도 상품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본 축적을 위해서 독재 정권이 어떻게 도입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영화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저항하려고 하고 반발하려고 하느냐, 이 저렴한 공공요금과 보편적 공급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이 불안한 삶의 지탱망으로서, 이 지지대로서 이미 작동하고 있고, 이것마저 뺏기는 것을 이제 대중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공공 부분이나 노동조합이 민영화 반대 투쟁이나 자기가 유리할 때 이 공공성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부차적인 이제 또 과제나 이런 것 좀 밀어놓는다, 이런 비판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뭐 노동조합 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 또 같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 운동의 과제로 만들어 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나 다른 운동의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유권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낡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화나 민영화 아니면 어떤 신자유주의적 합리화를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사회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후 에너지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연금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의 한계들을 동시적으로 넘어서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상당히 이제 운동 내에서도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증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정의 운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탈성장론자로 유명한 제이슨 히켈이라고 하는 학자,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돼 있죠. 이분이 기후 사회주의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글을 썼는데 수백만 명의 기후 활동가들이 수년 동안 노력해왔지만 기후 운동이 거대한 벽 앞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산의 민주화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어떤 구축과 같은 과제들을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그 투쟁들을 이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후 위기라고 하는 현실에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대중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어떤 정당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좀 뭐 짧은 글이었고 재미있었는데 좀 신선했던 것은 이분이 뭐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런 책을 썼을 때는 사실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왜 애니미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문화주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 대안을 얘기해가지고 좀 벙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강조점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고요. 사실 이제 기후 위기 심각하다는 사실은 자본이나 이제 지배적인 제국주의 국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전환이 안 되는 것은 투자가 부족해서인데 그 투자는 민간 투자에서 나와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는 현재 제도와 경제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본의 위험을 제거해서 이 수익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미국 바이든 전 정부든 유럽 연합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선도적이고 이제 진보적인 녹색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런 속에서 전환이 추구되기 때문에 그린 백래시라고 하는 현상이나 극우 정치의 부상이 이들에게서 더 극심하게 부닥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의 이 방법론이 무엇인가, 주체가 무엇이란가 했을 때 사회 공공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정의 운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벽 그리고 어떤 정세적인 어떤 과제의 핵심을 이 부정의한 전환 또는 약탈적 전환이냐 아니면 정의로운 전환이냐 또는 부정의한 구조의 존속이냐 체제 전환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정의한 전환을 막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케 하는 어떤 지렛대이자 지지대가 바로 사회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합적인 비전과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를 위해서 제기해 주신 과제들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민주적 공공 소유의 문제를 더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서 얘기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한번 더 강조하고 운동의 과제로 좀 정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 공공성 얘기를 하면 항상 부닥치는 문제가 이렇게 반론합니다. 국가의 돈이 어딨냐 또는 공공의 돈이 어딨냐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이것들을 동원해서 뭐 사회 서비스를 만들든 재화를 공급하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하든 민영화를 하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공공 재정과 공공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재정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일이고 또 이 금융과 이 경제를 다시 되찾는 문제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공공 투자를 위한 조세 개혁이나 재정 정책 이런 부분도 어려운 경제학적인 얘기나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과감하게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 영역과 부문별로 사실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제 또는 전문가 또는 이제 노동조합 중심으로 칸막이 젖어 있거나 종합화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재정립하면서 각각의 과제를 확립하고 결국 한국 사회를 뒤바꾸고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비전과 개혁의 상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당연히 디테일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거대한 서사와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 교착 상태와 이준석이 마치 제3지대를 먹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번역의 또는 전환의 미래를 그릴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 7월 5일에도 꼭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시간을 더 끌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차별과 불평, 기후 부정에 대한으로 사회 공공성을 좀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 좀 귀담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여러 이제 뭐 이런 체제 전환에서는 뭐 이제 재정적인 이제 뒷받침도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뭐 지금의 어떤 이 금융적 질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여러 좀 대안적인 질서들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원활한 이제 뭐 기후정의 중심의 이제 체제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